이번 시간에 우리 가상기억장치의 개요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기억장치의 할당 기법을 보게 되면 지금처럼 연속 할당 기법이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우리 분산 할당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눴을 때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단일 분할 할당 기법, 그리고 다중 분할 할당 기법,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배웠죠. 이번 시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페이징 기법이다, 세그먼테이션 기법이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같이 한번 공부해 보자고요. 자, 우리 가상기억장치요. 가상기억장치가 뭘 얘기하냐? 자, 예를 들어서 주기억장치가 요만한 게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주기억장치는 지금 요만한 게 있고요. 그리고 보조기억장치는 지금 이만한 크게 이제 보조기억장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때 내가 이제 실행시키고자 하는 그 프로그램이 지금 이만한 크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이 주기억장치의 크기보다 크죠?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주기억장치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 없어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우리는 이제 실행시킬 수가 있더라? 없더라? 해서 이 주기억장치가 보조기억장치한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야, 보조기억장치, 너 기억장소 되게 많잖아. 나 좀만 빌려줘. 그러면 이 보조기억장치는 착해서 이제 주기억장치한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많은 기억 공간 중에 일부를 이제 빌려줍니다. 해서 만약에 이만큼의 영역을 만약에 빌려줬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기억 장소에다가 이제 내가 실행시키고자 하는 그 프로그램을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요.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이제 집어넣어 놓고 이 공간을 마치 주기억 장치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 우리 가상 기억 장치요. 그래서 우리 가상기억 장치라는 거는 보조기억 장치의 일부분을 마치 이제 주기억 장치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사용하는 걸 보고 우리가 이제 가상기억 장치라고 하는 거고, 용량이 작은 그런 주기억 장치를 마치 큰 용량을 가진 그런 주기억 장치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사용하는 그런 기법을 우리가 이제 가상기억 장치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자고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요만한 크기의 이제 주기억 장치가 있고, 만약에 이만한 크기의 이제 보조기억 장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때 내가 이제 실행시키고자 하는 그 프로그램이 지금 A라는 프로그램인데, 그 A라는 프로그램이 지금처럼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때 우리가 이제 주기억 장치를 우리가 이용할 때는 OS 영역이다, 사용자 지정 영역이다, 그렇게 이제 따로따로 나눠서 이제 사용을 하죠. 그때 만약에 요만큼의 영역이 이제 사용자 영역, 그 영역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자고요. 그때 이 주기억 장치를 이제 두 개 영역으로 우리가 이제 나눠서 이제 사용을 할 겁니다. 해서 그때 이제 주기억 장치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두 개 영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을 때 우리 A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시키려면 이 A라는 프로그램을 이 주기억 장치에 넣어야 되는데 집어넣을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지금 정보 처리 공부를 하고 있죠. 근데 정보 처리 교재를 보게 되면 엄청나게 두꺼워요. 근데 내가 이제 공부할 때 집에서도 물론 공부하지만 도서관에 가서도 공부하고요. 학교에 가서도 공부를 해요. 그때마다 이 두꺼운 정보 처리 교재를 전부 다 이제 들고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이 정보 처리 교재를 각 과목별로 전부 다 이제 분권을 해서 내가 공부하고자 하는 그 부분만 이제 내가 들고 다니면서 공부를 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분권을 해서 내가 들고 다니면서 공부를 한다고 해서 이 과목들을 전부 다 이제 공부를 못 하는 게 아니죠. 그것처럼 우리 이 A라는 프로그램이 우리 주기억 장치에 한 번에 전부 다 이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 A라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제 책을 분권하듯이 전부 다 이제 작은 단위로 전부 다 이제 싹 다 이제 자르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잘라놓고 내가 공부하고자 하는 그 부분만 내가 실행시키고자 하는 그 부분만 우리가 이제 주기억 장치에 집어넣어서 우리가 실행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맨 처음에 이제 1, 2, 3번이 필요하다. 그러면 1, 2, 3번만 우리가 이제 주기억 장치에 넣어놓고 이제 실행을 시키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4번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1, 2, 3번 중에서 이제 실행이 전부 다 이제 끝났거나 더 이상 이제 필요가 없다. 그런 것들을 이제 빼고 4번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내가 또 5번을 또 실행시키겠다. 그랬을 때 또 똑같이 지금 당장 쓰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빼버리고 이 5번을 집어넣어서 이제 실행을 시키면 된다고요. 그러면 내가 실행시키고자 하는 이런 프로그램의 크기가 아무리 커도 우리가 전부 다 이제 실행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지금 A라는 프로그램이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 이 영역을 이용해서 지금 실행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프로그램이 만약에 큰 게 하나가 있어요. 이걸 또 실행시키겠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영역을 이용해서도 우리가 이 프로그램 또 실행을 시킬 수가 있겠죠.
해서 우리가 이제 가상 기억 장치라는 걸 이용하게 되면 주기억 장치의 이제 이용률도 높일 수가 있고 다중 프로그래밍의 효율도 이제 높일 수가 있는 겁니다. 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컴퓨터에서도 여러 개 프로그램을 동시에 이제 실행시킬 수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이제 가상 기억 장치 요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제 여러 개 프로그램을 동시에 이제 실행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6번이 만약에 이제 주기억 장치에 들어가서 이제 뭔가를 이제 처리를 해야 돼요. 그때 이제 주기억 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것 중에서 어떤 거를 이제 빼야 6번이 이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 중에서 이제 아무거나 막 뺄 수는 없잖아요. 그때 어떤 거를 이제 빼고 이제 들어갈 건지 그런 이제 규칙들이 전부 다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이제 교체 알고리즘,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 대체 알고리즘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해당 내용 좀 보자고요. 해서 우리가 이제 실행하고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여러 개 이제 작은 블록 단위로 나눠서 가상 기억 장치에 전부 다 이제 보관을 해요. 보관을 해서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할 때 그때 이제 요구되는 그런 블록들만 주기억 장치에 이제 불연속적으로 그렇게 이제 할당해서 처리하는 그런 방법이 우리 가상 기억 장치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블록 단위로 이제 나눠서 실행할 때 이제 요구되는 그 블록만 이제 주기억 장치에 불연속적으로 이제 할당한다. 그렇게 나왔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블록이다. 이런 단위가 이제 사용이 되는데 이 블록이라는 요 단위는 우리 주기억 장치랑 보조기억 장치 간에 서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주고받고 하는 그 단위가 이제 블록이에요. 해서 주기억 장치와 보조기억 장치는 블록 단위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더라. 해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어떤 단위로 나눈다? 우리가 블록 단위로 이제 나눠서 블록 단위로 서로 데이터를 이제 주고받고 하더라. 그리고 이 가상기억 장치라는 건 왜 쓴다? 주기억 장치 용량보다 큰 프로그램을 우리가 실행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우리 가상 기억 장치더라. 그래서 이 가상 기억 장치를 이용하게 되면 주기억 장치의 이용률도 높아지고요. 그리고 다중 프로그램의 이제 효율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상 기억 장치는 보조 기억 장치의 일부를 주기억 장치처럼 이제 사용한다 그랬죠. 그러면 가상기억 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이제 실행을 시킬 때 그 가상기억 장치가 가지고 있는 그 주소 있죠? 그 주소를 주기억 장치의 이제 주소로 우리가 이제 바꿔줘야 돼요. 그렇게 주소를 이제 변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데 그렇게 이제 주소를 바꿔주는 그런 작업을 보고 우리가 이제 주소 사상, 주소 매핑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실행시키고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제 블록 단위로 나눠서 이제 사용을 해요. 사용하기 때문에 연속 할당 방식에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단편화를 이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블록 단위로 이제 나눠서 사용하다 했는데 그때 이제 블록 단위로 나누는 그 종류에 따라서 그 블록의 이제 종류에 따라서 우리 페이징 기법이라는 게 있고요. 우리 세그먼테이션 기법이라는 게 있고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어요. 페이징 기법이라는 거는 이 블럭의 크기가 다 똑같은 크기로 이제 나눠서 이제 사용하는 게 우리 페이징 기법이고요. 크기가 이제 일정하지 않은 거를 보고 우리가 이제 세그먼테이션 기법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해서 크기가 일정하지 않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페이징 기법, 세그먼테이션 기법 그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우리 가상 기억 장치요.